공부 안 하던 애가 여름방학, 겨울방학 때 공부 미친 듯이 합니다.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녀분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진로 진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상담 주제 중에는 가장 재밌습니다. 왜 재밌느냐? 요거를 하고 나면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재밌어요. 진로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명확한 아이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냐면 내가 왜 지금 이거를 공부해야 되나까지 연결을 해줘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많은 곳에서 진로 검사 해요. 아이들이 매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학교에서 시켜주니까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끝이에요. 뭐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,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랑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 안 해주고, 그러니까 이제 진로 검사는 검사대로 하는데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고민하거나 명확하게 뭐 이렇게 규정하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진로와 학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.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먼저 그 진로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. 이거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접근할 건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진로 목표가 명확해요. 뚜렷하다라고 하면 그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을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, 실행 방법, 전략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아마 부모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겁니다. 진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. 자,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가 불명확하다. 진로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진로 설정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주변에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상담에 집중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직업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준다던가 직업 정보가 담겨있는 뭐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들을 주면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, 그게 좀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. 그런 거에 생각도 없고 요렇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자기 탐색부터 해야 돼요.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, 우리 아이의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둘 다 지읒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삼지읒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거,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이 세 가지가 뭔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별 생각이 없어요.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그러다가 계속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옵니다. 엄마,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. 엄마, 나는 수학을 풀 때 너무 좋아.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기록을 해놓으셔야죠.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. 그리고 아이가 문득문득 던지는 그런 답변들을 잘 기록을 해놨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아이의 이제 진로, 앞으로의 진로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? 자기 탐색이 끝나면 이제 직업 세계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쭉 보시는 겁니다. 보는 방법은 쉬워요. 뭐 커리어넷이나 뭐 워크넷이나 이런 데 가시면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아요. 부모님들이 듣도 보도 못한 직업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있고 오랫동안 머무는 것들이 있어요.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. 어떤 직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니? 그러면 꼭 그거를 하는 게 목표가 될 필요는 없어요. 뭐 예를 들어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. 아, 수의사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아, 우리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구나,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. 너 수의사 하기로 했는데 너 수의사 하려면 공부 이렇게 해서 안 돼?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. 우리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사육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조련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조금 더 넓게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. 너 이거 빨리 직업 정해.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대학이랑 학과까지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직업군과 관련된 학과가 있어요. 그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. 거기까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.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학업 수준까지 확인을 하셔야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수준은 이런데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가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춰야 돼.
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교재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어떤 방법을 공부해야 될지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진로 설정을 하는 그런 상담에서는 반드시 이런 학업까지 연계가 좀 되어야 됩니다. 공부 안 하던 애가 여름방학, 겨울방학 때 공부 미친 듯이 합니다. 정말 신기합니다. 그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. 근데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내가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. 진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과목도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고교학점제에서 또 중요한 거 자가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로가 좀 설정이 되면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.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리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춘 선택 과목 가이드가 있어요.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셔서 다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저는 자녀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